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손잡아 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이 대한독립만세운동 105주년입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풀어보고 3.1 독립운동을 도운 독립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와 그 다음에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넘긴 8개 조항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튜브 화면 영상을 보면은 영동군 학산면 밖계리에 위치한 독립군 나무입니다. 독립군 나무는 독립운동 투사들이 서울과 지방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일본 경찰들이 이곳에서 잠복 감시하곤 했어요. 이 나무 위에 흰 천을 올려 독립투사들에게 안전하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하여 이 나무를 독립군 나무라고 합니다. 충북에 위치한 영동군은 동으로 경북 김천시, 서쪽으로는 충남 금산군, 남으로는 전북 무주군, 북으로는 서울 등 이동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역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참은 이제 우리가 버스역이나 기차역 같은 곳인데 이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까 말이 머물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참, 1참은 말 25마리 정도의 규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마리는 1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400살, 밑동의 둘레가 10m, 나무의 키는 20m 정도 되고 이 나무의 형태를 보면은 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치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V자 형상이 우람합니다. 그리고 1910년 나라에 이른 조선 왕조의 비참한 모습, 1919년 독립을 외치며 나라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애국 충절의 정신과 그 흔적을 이 나무에서 되새기게 하는 독립군 나무입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한 번만 꼭 체크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영동군에서 독립만세는 1919년 4월 4일을 D-Day로 잡았고 독립투사들은 상인을 가장하여 3월 말부터 정보를 주고받으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나라를 일본에 이제 우리가 넘겼죠.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었고 8월 29일 공포되면서 조선은 일본에 넘어갔고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조선의 왕족은 한일 병합 후 일본에서 예우를 받으며 1945년까지 보호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시 왕조의 이런 조선은 이시 왕조가 이어진 이 조선은 1945년 일본이 미국에 의해 패망할 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합병조약 8개 조항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합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선의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 황제는 무슨 황제입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사고 하는데 상호 행복을 증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동양의 평화를 위해 병합조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이에요. 말이 됩니까? 세부 8개 조항이 있는데 세부 8개 조항을 보면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전부를 한국의 모든 것을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는 거예요. 양여는 자기 소유를 타인에게 건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도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이거를 그 자기가 고종이나 그 이시 왕조가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은 한국의 제도를 바꾸든지 한국 그 나라에서 다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 통치하게 만들어야지 썩어 빠지게 문드러지게 해놔놓고는 일본에 돈 받아먹고 넘긴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을 일본 제국에 편입하는 것을 이제 일본이 승낙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승낙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의 황제. 황제는 무슨 황제입니까? 황제가 이때는 순종이고 태황제가 고종이고 황태자가 그 뭐 아들 후손이겠죠. 그 다음에 후비 임금 아내고 후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 자녀들 등의 존칭, 위엄, 명예를 향유케 하고 충분한 세비를 공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 자신들이 어떻게 살 궁리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조약을 맺은 거예요. 조항을 만든 거야. 네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왕족 후에 뭐 등등 해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한국인이 이제 공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일 합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야. 이완유 같은 놈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왕족 관료에게 자기는 이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칭호입니다. 계급이나 칭호인데
칭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은사금은 위로금이에요. 위로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은 2010년 그 동아일보에 난 자료인데 이제 그 위로금으로 1위 위로금으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종의 친형이야, 친형. 친형 이재면. 이제 이게 환산한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166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60 현재 가치로. 그다음에 순종의 장인 윤태경 101억. 그다음에 조선 귀족 회장 박영효 56억, 이완용 30억. 뭐 송병준 20억 등 16명에게 주어진 이 위로금이 은사금이 5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억.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인에게 76명을 귀족으로 또 일본이 임명했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도 또 그 은사금 위로금을 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나라 통치하는 놈들이 이 나라를 백성들을 그 하나의 상품으로 해가지고 팔아넘긴 거요. 팔아넘긴 겁니다. 여섯 번째가 말하자면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뭐 보호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말 장난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새 제도의 한국인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뭐냐면 본조약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대한독립선언서가 있는데 이 선언서는 김동길 교수가 이제 풀이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봐도 그 의미를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용어를 풀이하고 문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고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고 인류가 평등하다는 것을 밝히며 자손 만대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자 한다. 조선은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선언하고 2천만 시민의 충성심을 알리며 결의의 자유 발전을 주장하면서 양심에 따라 세계 변화에 순응해 나가는 영토이다.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요 시대의 대세이며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10년이 되었다. 생존권마저 빼앗긴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는가. 또 결의의 존엄성 훼손이 얼마나 컸고 결의의 기백과 빼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얼마이던가. 사람이 억울함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려면 또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린 것을 벗고 사람마다 인격을 키워나가려면 아들, 딸, 자손 만대에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행복을 누려나가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결의의 독립인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만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2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굳은 의지와 칼날을 품었으니 인류가 요구하는 인간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원통함을 호소하는 오늘 우리가 이루려는 독립을 어떤 세력도 꺾지 못할 것이고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일본이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은 것은 우리의 민족 문화를 미개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구한 깃틀과 결의의 정신을 무시한다 해도 일본을 책망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대범하게 그 정도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자신을 일깨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지 남을 덜 뜯으려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기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 위정자들의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두 나라의 합병은 눈앞의 편안함과 차별적인 불평등, 조작된 통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쨌든 조작됐든 어쨌든 간에 나라를 잃으면은 이거는 아픈 거예요. 잃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늦게 알아가지고 잃은 뒤에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 결의는 이제 한 핏줄 민족입니다. 결의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민족 사이에는 화합할 수 없고 원한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뒤에 자꾸 이런 논리 펴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이라는 것이다. 앞에 이제 그 한일 합병의 한일 병합의 목적으로 이제 두 나라 간의 그 행복을 말했는데, 그래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목적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강압적으로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은 동양의 영원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동양의 그 평화, 동양의 평화를 말했는데 그게 그 목적이 옳지 않다는 거야. 독립이 그 평화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대한독립은 조선 사람에게는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고 일본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동양의 평화가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어찌 대한독립을 구관 감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하늘과 땅이 앞에 펼쳐지면서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 세기에 힘써온 인도주의 정신이 새 문명의 역사를 비추게 되고 새로운 봄날이 온누리에 스며들어 만물이 소생하게 된다. 지난 시절에는 엄동설한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지금은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스며들어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솟아나고 변화하는 세계인들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엄동설한 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이거는 이제 억압을 당한 것이고 새로운 독립이 되면은 이제 따뜻한 그런 복날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간직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결의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고 있으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모두가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천세만세 조상들은 역시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있고 전 세계는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우리는 저 빛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다. 저 빛이라는 것은 자유와 정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공약 3장이 나오는데 3개 조항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거사야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기 위한 결의의 요구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의사를, 민족의 뜻을 땅땅하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광명정대하라 하면서 끝납니다.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공명정대가 아니고 광명정대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3.1 독립운동 정신이 무엇일까요? 여기 정신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변에 이제 3.1 정신이 뭐냐 물으면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공약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광명정대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광명정대란 말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당당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고 행동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일본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광명정대인데, 이 광명정대하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3.1 정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는 이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되찾으려고 하는 거야.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안보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나라를 잃고 나라를 찾고 나라 안보에는 적용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잃으면 끝이야. 이게 늦게 후회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3.1 운동이 그런 겁니다. 3.1 운동으로 나라를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데 되찾지는 못했어요, 사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힘이 없으면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야.
앞에 보면은 양심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인도주의를 말하는데 나라 간의 관계에서는 힘이 있어야 그게 말이 되지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사전에 유비무한 힘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말로 떠들고 분열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 정신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체크 부탁드립니다. 손잡아 TV와 함께 광명정대하라. 감사합니다.